셀트리온 월요일 마이너스 2.35%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7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내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대 모양의 음봉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셀트리온은 밑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조금은 좁혔다는 측면에서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 역시 음봉의 모습이 염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셀트리온 자사주는 7,769주 매수, 외국인들이 260억 매도, 기관들도 오늘은 155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제약 역시 외국인들이 24억 매도, 기관들도 4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입니다. 자사주는 오늘까지 해서 82% 매수를 했습니다. 남은 것은 8804주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9일 이후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까지도 계속되면서 멈추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의 거의 대부분이 UBS 창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언제쯤 멈출 것인가, 그리고 지난 금요일 블록딜 등 최근 수급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최근 주가 부진과 함께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오늘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미국 최대의 소화기 학회에서 짐 펜트라의 임상 결과를 공개를 한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죠. 미국 의료진들의 큰 호응, 검증된 데이터로 처방 선호도 높일 발판 마련, 이러한 제목인데요. 핵심 내용은요, 글로벌 IBD 전문가 13,000명이 참석하는 최대의 학회죠. 여기에서 짐 펜트라의 2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연구 결과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당연히 치료 효능, 안정성에 대해서 입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짐 펜트라의 경쟁력을 알리는 심포지엄, 세미나 등도 개최를 하면서 미국의 의료진 처방 선호도를 확대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미국의 대형 PBM 처방집 등재 이후에 현재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번 학회를 통해서 짐 펜트라가 미국 시장에서 선점을 이끌고 또한 매출을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2024 DDW인데요,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소화기 학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셀트리온이 짐 펜트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먼저 19일 날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짐 펜트라의 크론병 환자와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3상의 102주 동안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이것은 유럽에서의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리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결과를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2월에 최초 공개를 했는데 유럽의 의료진들한테 호응이 좋았거든요. 이번에 미국에서 공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점이 좋아지느냐 하면은 요 데이터가 실제적인 리얼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또한 기간이 2년 동안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미국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짐 펜트라라는 약이 신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대해서 처방을 할 때는요, 뭔가 조금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불식을 시키면서 미국의 의사들이 별 걱정 없이 신뢰를 가지고 처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확실한 데이터, 근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의 부담이 해소가 되면서 처방 선호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 날인 20일에는요, 짐 펜트라를 통한 장기적 치료 목적 달성,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21일 날이 아주 중요한 심포지엄이 있는 것이죠. 21일에는 짐 펜트라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크론병 및 대양성 대장염 유지 치료의 새로운 치료법이다, 신약이니까요. 또한 세계 최초이면서 유일한 인플루익시마 피하 주사 제형이란 이러한 부분들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짐 펜트라의 처방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숫자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서정진 회장께서는 3개월 이상 미국에서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또한 이번 DDW 학회에서도 마케팅 홍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번 미국 학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21일 날 발표되는 부분인데요. Understanding Jim Pente라인데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미국의 IBD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이면서 핵심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키 오피니언 리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직접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또한 의미가 크다. 그래서 짐 펜트라는 이번 학회를 통해서 미국에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본격적인 영업 판매에 나서기 직전에 시동을 거는 것이죠. 짐 펜트라는 미국 FDA에서 10월 21일자로 신약으로서 허가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3월 18일 날 미국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도매 가격은 6,181.08달러로서 책정이 된 것이고요. 또한 본격적인 판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PBM 등재죠. 업계 2위 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에 4월달부터 등재가 되면서 짐 펜트라의 처방이 미국에서 이미 지난 4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4월부터니까 2분기 미국에서의 짐 펜트라의 매출 실적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초기에 조금씩 침투를 하면서 이번 학회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3분기 즉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기대 이상의 예상외의 매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짐 펜트라의 매출 부분이 숫자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상황을 보자 이런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서 단기적인 수급 때문에 주가의 부진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미국에서의 짐 펜트라라든가 그 외의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시장 전반적인 컨센서스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매출만 하더라도 1개월 전에는 3조 4,300억대를 예상을 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추정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적정 주가에 대해서도 1개월 전만 하더라도 22만 4천원대였는데 5월 19일 현재는 23만 7,5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도 계속 높아지고는 있지만 회사 측 가이던스와는 괴리가 있는 것이죠. 특히 매출액 부분에서는 회사 측과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쪽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의 핵심은 짐 펜트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의 컨센서스 상으로는 짐 펜트라의 매출액을 3천억에서 4천억 사이까지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의 차이도 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짐 펜트라는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 펜트라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출액뿐만이 아니고요.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 움직임도 나쁜 상황인데 특히 외국인 쪽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5월 9일부터 연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외국인들은 60만 주 이상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투자가들은 38만 주의 매수 우위지만 최근 매수 강도가 약간씩 약해지면서 오늘은 기관들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손바뀜일 가능성이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더라도 이 기간 동안 UB에서 창고를 통해서 49만 8천 주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그 이야기는 60만 주 가운데서 거의 50만 주가 UB에서 한 군데서 나왔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한쪽에서 누군가가 팔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아마도 테마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테마색의 주 창고가 바로 UBS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테마색일 가능성이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테마색의 매도는 셀트리온이 나쁘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라 테마색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팔고 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실적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기타 법인들끼리의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59만 2,644주를 매도를 하고 그리고 60만 4,116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59만 주 정도의 블록딜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매도 한쪽은 지난번에 테마색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인수했던 IMM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것을 매수 산 쪽은 삼성증권일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요. 지난 4월 29일자 서울경제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그 내용 가운데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IMM은 자체 펀드를 통해 지난달 즉 3월 달에 테마색으로부터 167만여 주를 주당 18만원 3천억 이상을 주고 인수를 했다. 이 중 1천억 원어치는 IMM 자산운용이 설정하는 일반 사모펀드를 통해서 삼성증권 고액자산가 채널로 다음 달 중 재판매할 예정이다. 여기서 다음 달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5월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블록딜은 IMM에서 삼성증권으로 넘겼다, 재판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삼성증권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것을 삼성증권의 고객들한테 판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거래량 측면에서 최근의 거래량들이 크게 나오고 이런 상태들이 아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러한 안 좋은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는 아마도 최근에 이러한 손바뀜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수급의 변화, 손바뀜이 나와야만 그동안의 조정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2단 상승을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인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만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재상승을 위한 손바뀜의 국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상황들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